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전에 상승 전환하는 건가 싶었는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집에 식료품이 떨어져가지고 마트에 갈까 말까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가야겠구나 해서 급하게 챙겨서 마트를 갔는데 오늘 휴일이네요. 네, 오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보였는데 오후를 보니까 중국 시장 때문에 하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 나스닥만 빠졌고 S&P하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조정을, 그러니까 이평선에 부딪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밑에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었고, 나스닥은 지금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금리가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미국 국채 금리가 2.7을 돌파하면서 아마 이게 밀린 것 같은데, 오늘도 지금 2.765까지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일단 나스닥은 조금 빠진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국의 봉쇄, 이게 이제 자꾸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해 같은 경우도 4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안 주다가 갑자기 지금 충격을 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CATL 닝더스타이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 비아디는 빠져서 이제 회복을 조금 이렇게 해가는 모양이었는데, CATL은 회복을 전혀 하지를 못했다. 예. 그쪽에 지금 또 봉쇄가 돼가지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흰 옷, 방역 옷 입고, 총 이렇게 들고 있는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상해가 지금 아주 좀 심각한 상태거든요. 네. 검사를 하러 안 와가지고 강제로 지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인민군을 동원한 상태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그런 충격이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닌가. 금요일까지는 2차 전지로 잘 버티다가 오늘은 뭐 2차 전지까지 폭락해버리면서 시장이 빠졌다. 근데 외국인이 아침에는 그러니까 크게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시작을 안 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천 계약 매수를 하다가 그거가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중국이 빠지니까 이걸 다시 제로로 내려왔다가 1시 반 정도에 다시 매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4천 계약까지 다시 끌어올렸다. 근데 지수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다. 2차 전지가 아예 회복을 못했어요. 네. 닝더스타이를 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은 뭐 중국이 지금 홍콩도 3% 넘게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도 지금 2.7, 2.5 뭐 이렇게 하락이 커지고 있어요. 봉쇄 영향도 있고, 그냥 그 봉쇄에 관련된 다른 부차적인 그런 뉴스들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어제 금요일 날 기준금리를 4%로 동결했어요. 인도도 지금 동결을 할 수 있다. 근데 인도가 오늘 그 바이든하고 모디 총리가 통화를 할 예정인데, 원래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1년에 1,60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 지금 전쟁 터지고 2월 24일 이후에 지금까지 수입한 양이 1,300만 톤이에요.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바이든이 한 소리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자제를 해달라는 식으로. 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판 석유와 가스 그 대금으로 긴급 자본으로 한 4조 원 정도를 지금 조성을 해놨다. 전쟁 자금으로 아마 조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조성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안 살 수 있으면 좀 안 사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일본의 3월 경제 동향이 현재는 47.8이었어요. 이게 이전은 37.7이었거든요. 2월 달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좀 올라왔고, 미래는 50.1, 이전은 44.4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금리를 20%에서 17%로 인하를 했어요. 네.
물가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아니면은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경기를 조금이라도 부양을 하려고 금리를 살짝 낮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그 CDS 프리미엄이 지난 5일 그 2,800bp가 급등했어요. 28%가 급등해가지고 지금 현재 4,300bp 정도, 43%.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그 디폴트 스왑 같은 거 그런 거죠. 네. 부도가 나는데 대해서 그 위험만큼 부담해야 되는 그 보험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게 그렇게 급등을 했다. 근데 요걸 미국계 금융사들이 요걸 가지고 지금 재미를 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3월 인플레이션율은 월간으로 7.6%가 나왔어요. 7.6%. 그리고 그 브라질의 3월 인플레이션율이 월간으로 1.62%, 이게 이전은 1.01%였어요. 브라질도 3월 물가는 또 올랐다. 연간으로는 11.3%. 캐나다의 3월 실업률은 5.3%가 나왔는데 이전은 5.5%였어요. 그 캐나다 쪽도 북미주 쪽은 실업률이 지금 급격하게 크게 떨어지고 있는, 고용이 7만 2천 명 정도. 이전은 33만 6천 명이었는데 고용이 7만 2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2월 도매 재고는 월간으로 2.5%. 이전은 1.2%였는데 1%에서 2% 정도 사이를 보통 이게 유지를 하는데 이게 떨어질 때 있거든요. 이게 떨어질 때 좀 1%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시장이 좀 탄력이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너스로 가면 그걸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 정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재고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오일 총 장비는 689개가 나왔어요. 이전은 673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세금 허가 내고 이 석유 채굴 안 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의 3월 차량 판매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11%예요. 이게 이전이 18.7%였는데 전체 차량 판매는 줄어들고 있는데 전기차 차량 판매는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100만 대 넘어가고 뭐 연간으로 500만 대 넘어갈 거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래서 좀 이게 이 2차 전지 쪽이 좋았는데. 그리고 사우디의 2월 산업 생산은 연간으로 22.3%가 나왔어요. 이전은 11%였는데 급증을 한 거죠. 석유 때문이겠죠. 그리고 오늘 그 중국의 3월 인플레이션율이 나왔는데 월간으로 제로가 나왔어요. 제로. 전망은 마이너스 0.1%를 전망을 했는데 제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연간으로는 1.5%. 근데 그 생산자 물가 지수는 분기별로 8.3%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전은 8.8%였고 전망이 7.9%였는데,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거의 9%인데 인플레이션은 1.5%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건 누가 부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원래 이거를 소비자한테 부과를 해서 이 기업들이 그나마 버텨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누가 부담하느냐는 거죠. 근데 이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8개 항목 중에서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41% 떨어졌어요. 돼지고기 가격을 계속 내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높게 안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야채 가격이 17%가 올랐고 보니까 곡물이나 뭐 식량 이쪽은 2% 정도 올랐더라고요. 중국은 소비자 물가를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게 높아지면은 안 되니까. 근데 그 부담은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국 시장, 중국 기업들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중국 시장의 일방적인 하락. 근데 이게 그 물류가 거의 뭐 마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그 미국에서 중국 상해의 그 총영사관 직원들 모두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중국이 이제 거기에 반발을 했는데 봉쇄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가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그 코로나 정책, 봉쇄 정책에 대한 비난을 가지고 엄청 심하게 반발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일단 아마 이 국가 간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들이 철수를 하거나 그거를 폐쇄를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안 좋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게 아마 좀 오늘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고, 그리고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식량 가격 지수, 오늘 이 뉴스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식량 가격 지수가 16.6%가 급등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곡물 가격 지수는 17.1%가 상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다. 유가는 지금 96달러까지 떨어져 있는데 사실 유가는 이제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전쟁은 거의 반영이 됐고, 유럽에 지금 뭐 그 어떤 전문가분이 잘 분석해가지고 유럽에 지금 석유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조달을 해가고 있는, 뭐 올해까지는 그게 완전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조달을 해가고 있는 상태고, 천연가스나 뭐 이런 것도 올해 지금 그 저장고를 가득 채우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고를 가득 채울 텐데 버티는 시간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독일도 그 터미널 이거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짓는데 걸리는 시간만큼만 일단 버텨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올 거라는 거죠. 아마 90달러 언저리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다. 지금 이제 이 곡물 식량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의 올해 그 곡물 밀하고 옥수수, 콩 뭐 이런 거 생산량이 30에서 50%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도 봉쇄 때문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그 옥수수 중국 전체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곳, 거기 지금 아예 지금 파종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영향을 주겠죠. 네.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총괄 사령관을 임명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좀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시리아 전쟁 때 민간인을 구분 없이 폭격을 무자비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전체 병력을, 북쪽에 있는 병력을 철수시켜가지고 오늘 뭐 이 13km나 되는 그 군사의 이동 경로, 이동을 포착했다고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마 지금 그 돈바스 지역에 이게 공세를 강화를 할 거라는데, 오늘 뭐 나온 얘기는 2차 대전 때 규모만큼의 공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민간인들이 지금 최대한 빨리 이렇게 서쪽으로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의 공격이 시작되면 좀 안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그 11일 날 외무장관 회의를 하는데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다. 지금 독일이 이걸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해가지고 비난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금 최근에 서방에다가 무기가 너무 부족하다. 근데 지금 서방이 지원해주는 무기는 방어용 무기라는 거죠. 지대공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그 무기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나라는 살상용 무기는 안 된다라고 다른 거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하여튼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공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예.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S-400이라고 해서 최신鋭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배치를 시작했어요 이미. 근데 S-300이라고 해서 그 이전 버전이 있는데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들어오면 지금 현재 이번에 기차역을 또 공습을 했는데 그런 거는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세르비아가 중국제 미사일을 샀어요. 네. 사지 말라고 했는데, 예,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이제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LSAM이라고 있어요. 예, 그게 개발이 이제 곧 완료가 될 건데 그거보다 이제 LSAM2가 더 중요한데, 일단 지금 이 중국산 훔치 22라고 하는 거를 구입을 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거 LSAM을 조금만 더 빨리 개발을 하면 좀 이게 엄청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애널리스트
65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1년 내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지금 현재 28% 정도 된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는 18%였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게 투자 주체들의 생각이 침체 쪽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 이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를 벌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 현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퍼져나가거든요, 이게. 예. 나쁜 거는 빨리 퍼져나가잖아요. 예. 그런 걸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28%로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수치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게 점점 높아지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연기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사학연금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연기금들이 중국 투자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 쪽에 투자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뭐 한 1조 4천억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투자를 안 하겠죠. 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렇게 뭐 그냥 특정 반도체 동맹을 뭐 결성을 하는데 인텔하고 마이크론하고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합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하여튼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다만 지금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지금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머징 마켓의 스프레드는 지금 3%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미국 하이힐드만 지금 한 3.3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3.5 정도로 올라와 있지만, 이거는 안정권에 있었던 그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스닥이 빠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IT 국가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때문에 빠진 거죠. 네. 중국이 오늘처럼 하락한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가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이거는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상해 봉쇄를 제일 우려했어요. 근데 28일 날 봉쇄를 했잖아요. 근데 4일간 동서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안 밀렸어요. 중국 시장 흐름을 보면 급락했다가 그때 막 사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나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횡보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28일인데, 지금 오늘이 11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와서 그게 왜 이제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냐 하는 거죠. 이게 빠지게 되면, 이게 횡보를 하다가 이평선을 간신히 뚫고 올라왔는데, 이게 탄력이 없어가지고 횡보를 하다가 빠지면 이게 뚫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빠지면 이제 전저점을 생각을 하거든요. 전저점을. 근데 사실 그때 바닥에서 그 중국 돈이 매수를 시작했다고 보는데, 중국의 뭐 구프 펀드나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돈 뭉치들이 떨어진다고 계속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위험을 계속 떠안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하고 비슷한 거죠. 주식을 살 때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위험이 그만큼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물타기를 계속해서 비중을 자꾸 늘리게 되면. 그래서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평선을 완전히 이렇게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저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상태로는 이 전저점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급락한 그 지점 이 수치가 사실 중국이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할 정도의 그런 급락이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안 빠지지 않겠나.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빠지면 그래도 이렇게 방어를 해주려고 중국은 사라 그러면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봉쇄가 얼마나 더 연장이 될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하는 이 코로나 봉쇄 행태가 매우 심각하게 너무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해서 봉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시장에는 충격이 좀 많이 클 것이다. 예. 실제로 받게 되면 이거는 사실 전쟁처럼 일시적으로 한번 충격을 받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계속 걱정을 했는데 안 빠져가지고 그냥 잘 넘어가나 보다 했는데 오늘 빠진 거죠. 이렇게 빠지면 조금 안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봉쇄 이거 외에는 뭐 딱히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거는 사실 조금 관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좀 관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실적 좋은 거 외에는 다른 주식들 빠져 있다고 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살 마음이 드는 그런 주식들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종목을 보니까 뭐 살만한 게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는 뭐 LS 이런 정도 수준이고, 위에 있는 걸로는 조선주. 지금 그 LNG, 중동에 있는 LNG를 수송하기 위해서 LNG 선에 대한 발주가 조만간에 좀 큰 발주가 나오지 않겠느냐, 카타르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선주 정도, 뭐 그 정도 보고 있고, 철강 같은 경우도. 근데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JP모건에서 그렇지만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자재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지금은 방어에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그 동부 쪽에 있는 도시에 기차역에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아까 나온 얘기는 사망자가 57명, 부상자가 109명이라고 했는데, 그 미사일 잔해에 어린이를 위하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하죠. 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 이런 악마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